지난 4월 두바이에 홍수가 났습니다. 도로에 가득 찬 물,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 불과 몇 시간 만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다 쏟아졌다고 해요. 폭풍우가 이 아랍에미리트를 강타를 하면서 주요 고속도로와 국제공항이 침수가 됐고, 특히 이제 이슈가 된 것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선 공항이자 한국 분들도 많이 타시는 이 에미리트 항공의 허브인 두바이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이 두바이 공항의 경우는 연평균 강우량이 76mm,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온대요. 그런데 이번에 단시간에 그 2배 가까이가 쏟아졌습니다. 알자지라 위성방송의 보도를 보니까 두바이 하늘에 번개가 번쩍거리면서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끝부분에 닿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힌두권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남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기록적인 최고 기온, 학교 폐쇄로 이어지고 지역 전역에서 이 건강 위협, 이런 경고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아주 잔인한 폭염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학교 휴교론까지 내렸고, 미얀마 기상청은 중앙 만달레이, 마그웨이 이런 7개 지역이 전례 없는 고온을 경험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태국 북부의 기온도 일부 지역에서 44도, 수온주가 그렇게 치솟았고요. 수도인 방콕과 대도시 지역도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고요. 베트남의 국가기상청은 산불, 탈수, 그리고 열 충격,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네요. 베트남에서는 또 지금 그 에어컨 문제, 우리도 늘 겪고 있죠. 여름마다 이제 국영 전력회사가 최근에 이제 전기 소비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조금씩 줄여달라 이렇게 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말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4월 초에 기온이 48.5도를 기록을 했네요. 입원 환자 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요. 이 말리가 있는 곳은 사하라 남쪽의 사헬이라고 불리는 건조지대입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이 사하라가 남진하고 있다, 혹은 사하라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우량이 더 줄고 가뜩이나 적은데, 그러면 풀 뜯을 수 있는 목초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사헬 일대에 이 소 키우는 유목민들하고 또 정주에 살던 농민들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예전의 농경지 쪽으로 계속해서 오게 되거든요. 인간과 동물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기온 그리고 강우량에 좌우가 되죠. 올 초에는 또 남부 아프리카에도 가뭄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고온과 강우량 감소가 결합이 된 거였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이 더워지면은 토양이 바싹바싹 말라서 가뭄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공기를 더 빨리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한 더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몇 년째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건기 우기가 있는 이렇게 명확한 지역이었는데,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5번의 우기를 거치는 동안에 연속으로 제대로 비가 오지 않은 거죠. 참 가뜩이나 살기 힘든 소말리아, 120만 명이 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이 문제로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고 구호기구들은 말합니다. 북미와 남미 사이에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에 이 운하,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좁은 인공 백길이죠. 올해 파나마 운하 지역의 수량이 크게 줄어서 선박 통행량이 감소했대요. 여기는 그 주변의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걸 엘니뇨라고 부르잖아요. 그 엘니뇨 탓인데, 이 엘니뇨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2023년 동안에 파나마도 굉장히 건조한 해를 보냈는데, 이게 원래 연중 8달이 우기래요. 근데 그중에 한 달 빼고 7달 동안에 평년을 밑도는 강우량, 즉 비가 덜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운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파나마 사람들을 위해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가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 물이 줄어들어서 운하 운영 당국이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남미로 내려가 볼게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지대, 작년 하반기에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러더니 올 들어서는 남부 지역에 홍수가 났네요. 인구가 1,100만 명에 이르는 리오그란데 주가 있는데 4월 말부터 5월 초에 열흘 동안에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이바강이라는 큰 강과 그 강의 지류인 하천들이 범람을 했고 5월 10일까지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3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이 23만 명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들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속출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직접 재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 재해 현장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한테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가 상승, 그 중에서도 식료품 값이 올라가면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보통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때로는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주잖아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막스 코츠라는 과학자가 이끈 연구팀이 1996년 이후 121개 나라에서 식품을 비롯한 상품들하고 기후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날씨와 기후 충격 때문에 2035년까지 약 10년 동안 매년 0.8%에서 0.9% 정도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식량 가격만 보면 매년 1.5%에서 1.8% 올라갈 걸로 봤는데 숫자로 보면은 작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 상품의 평균치를 낸 것이고요. 특정 식료품이나 식재료 값이 크게 변할 수 있죠. 당장 우리만 해도 사과값, 대파값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제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생활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람들, 즉 적게 벌어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먹을 것 사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주로 저소득층이겠죠. 이 사람들의 생활에는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보통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경제 포럼을 열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계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모이는 자리로 유명합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에 취약한 5가지 작물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가 카카오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서아프리카의 엘니뇨 영향 때문에 비가 적게 왔어요. 이 카카오 나무의 열매인 카카오 콩으로 초콜릿도 만들고 또 갈아서 코코아도 만들죠. 우리가 흔히 초콜릿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나 초콜릿. 어느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이 두 나라가 세계에서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거의 절반에서 70% 정도가 이 두 나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이 가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올 2월에 카카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로 올랐다네요. 또 올리브 오일. 지중해성 기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울에는 온난 다습, 좀 비도 좀 내리고 그래도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약볕에 고온 건조, 아주 덥고 건조한 기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름에 햇볕이 쨍하고 비가 적게 오고 뜨거운 곳에서 올리브 나무가 원래 잘 자랍니다. 그런데 너무 덥고 건조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토양의 수분이 지나치게 줄고 작황이 나빠져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말라붙어서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 스페인의 저수지 사진들이 세계 언론들에 보도가 됐어요.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올리브 오일 생산국 중에 하나인 스페인을 비롯해서
이 지중해 국가들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5도에서 심하게는 4도까지 높았습니다. 이 평균 기온 이 정도 올라가면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1년 이상 비는 또 평소보다 적게 와서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올리브오일 값이 막 요동을 쳤죠.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